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수업 하시고 1차 시수업 마치신 후에 1차 시 서술형 문제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표 8-9를 보시겠습니다. 두 형태의 진균의 감별 특성에 대한 표입니다.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두 형태의 진균의 감별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균속을 먼저 보실게요. 히스토플라스마는 실온에서 왁스 모양 핑크에서 갈색으로 변화되는 집락 특성을 보이고요. 격벽 균사를 보입니다. 솜털형 또는 융단형 집락은 백색에서 갈색으로 변화되고 격벽 균사와 구형 소분생자, 난형 결절형 대분생자가 보입니다. 37도에서는 나노원형 분화세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도에서 나노원형 분화세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균속을 보실게요. 콕시디오이디스는 실온에서 솜털형으로 백색에서 갈색 집락으로 변하고 술통형의 분절포자가 있습니다. 37도의 배지에서 나노원형 효모의 형태를 보입니다. 세 번째 균속 블라스토마이시스는 실온에서 구형 서양배 모양의 소분생자 형태로 보이고 37도에서는 크고 두꺼운 세포벽을 가진 분화효모세포의 형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분화효모세포의 형태입니다. 전신감염 진균 차트에서 첫 번째 균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은 시스토플라즈마 캡슐라툼입니다. 두 형태의 진균으로 외형은 결절형 후막포자를 나타내며 새의 배설물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 보시면 미국의 오하이오주와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풍토병을 일으킵니다. 감염 경로를 보시면 공기로 운반되는 소분생자를 흡입하여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히스토플라스모시스라는 병을 일으키고요. 소분생자가 폐로 들어가면 37도로 효모세포로 바뀌게 되고 폐 대식세포에서 신속히 증식하게 되어서 유가종, 암이 되어버려요. 세포 면역이 억제되면 전염성 감염병으로 발전합니다. 가래나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SDA 배양을 하면 결절형 후막포자의 존재는 진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항체의 역가 상승은 진단에는 유용하지만 다른 진균과 교차 반응이 일어나서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항체와 코시디오이디스 같은 다른 진균과 반응하여서 항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균사체 추출물인 히스토플라즈민을 항원으로 피내 시험을 진행하지만 감염 영향 범위를 알기 위한 역학조사 목적에 유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의 진단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신성 감염병에는 암포테리신 B, 폐 감염에는 케토코나졸이 사용되고요. 초기에 히스토플라즈마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유용한 백신이나 약이 없어 풍토병이 발생하는 지역의 여행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전신 감염 진균 두 번째 진균입니다. 콕시디오이디스 임미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형태의 진균이고요. 균사 끝은 분절포자로 바뀌고 자연서식처는 보다 낮은 온도의 토양입니다. 분절포자는 폐에서 구상체로 바뀌고요. 새로운 구상체 속에 내생포자를 방출함으로써 감염을 시키게 되죠. 그림 8-3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 구상체에 내생포자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구상체 속의 내생포자를 방출함으로써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면역이 약화된 사람은 전염성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아무래도 높겠죠. 검사실 진단은 가래와 조직에서 그 구상체를 찾기 위해서 현미경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SDA에서 배양을 하고 혈청 검사에서 IgM 침강 항체의 상승은 현재 감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체 결합 반응에서 IgG 항체 역가 상승은 전염성을 의미해요. 항체 역가의 저하는 치료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내 시험은 균사체 추출물인 콕시디오이딘이나 구상체의 추출물인 수페루린이 항원으로 사용되었고, 피내 시험 양성은 과거에 감염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현재 감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로는 전염성 감염병에는 암포테리신 B, 국한된 감염병에는 케토코나졸이 사용됩니다. 초기 콕시디오이데스증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풍토병이 발생하는 지역의 여행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백신이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블라스토마이시스 더마타이디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두 형태의 진균이면서 효모형은 하나의 기저부가 넓은 분화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두꺼운 세포벽이 있습니다. 자연서식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공기를 통한 무성 아포의 흡입으로 감염이 되면서 분화진균증을 일으키며 흡입된 분생자는 효모세포로 바뀌고 초기에 부종을 일으키며 그 후에 유가종을 형성합니다. 전염은 드물게 일어나면서 피부와 뼈에서 가장 흔히 나타납니다. 가래나 피부병소는 기저부가 넓은 분화세포를 가진 효모를 검출하기 위해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고요. SDA 배지에서 배양을 합니다. 혈청학적 시험은 유용하지 못하고 피내 시험은 필요 없습니다. 치료제로는 케타코나졸이 선택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요. 유용한 백신이나 예방은 없습니다. 네 번째 전신감염 진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라콕시디오아이데스 브라질리언스 라는 진균인데요. 특징으로는 역시 두 형태의 진균입니다. 효모형은 배의 타륜과 비슷한 다수의 작은 분화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공기를 통해서 분생자의 흡입으로 감염이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병원성으로서는 남미분화진균증, 흡입된 분생자는 폐에서 효모형으로 바뀌고 많은 장기로 확산이 됩니다. 검사 실검사는 다수의 분화세포를 가진
효모가 고름이나 조식에서 보이고요. SDA 배지에서 배양하면 전형적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피내시엄은 역시 유용하지 못하고요. 치료는 케토코나졸이나 설포나마이드가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예방에는 백신이나 예방약이 따로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림 8-4를 보시면 그 대형 효모로 많이 나타나고 그 주위에 작은 분화포자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트, 기회감염 진균입니다. 기회감염 진균 균종에 따른 분생자의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균속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실게요. 아스퍼질러스의 집락 특성은 균종에 따라서 엷은 청색, 녹색, 황색, 흑색, 갈색, 크림색의 특성을 띠면서 격벽균사이면서 정랑은 둥글고 그 위에 사슬형 분생자가 방사형으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균속을 보시면 페니실리움, 푸른 곰팡이 종류죠. 푸른 곰팡이 종류이면서 식품 및 의약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입니다. 집락 특성을 보시면 백색에서 점차 청록색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고요. 격벽균사, 분생자 자루 위에 이렇게 브러쉬 모양의 분생자가 사슬형으로 존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균속으로 무카를 보실게요. 털곰팡이 종류이면서 음식이나 썩은 식물 표면에 털 가죽처럼 기생하는 곰팡인데요. 백색이면서 신속발육 솜털 집락을 이루고요. 점차 회색에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가근은 없고 무격벽 균사이면서 구형의 포자낭이고 쿨루멜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 균속으로 리조퍼스도 털 곰팡이의 일종인데요. 집락 특성을 보시면 백색에서 회색의 신속 발육 특성이 있고요. 솜털형 기준균사의 특성을 보입니다. 역시 무격벽 균사이면서 가근은 분생자루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구형 포자낭의 특성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압시디아는 리조퍼스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요. 무격벽 균사이면서 가근 사이에 분생자루 존재하고 눈물방울 모양의 포자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진균 중에 첫 번째 균입니다. 아스퍼질러스 파미가투스라는 균인데요. 특징으로는 V자 모양 또는 플라스크 모양으로 분화하면서 격벽균사를 이룹니다. 서식처는 토양이고요. 공기를 통한 분생자를 흡입하여서 감염이 됩니다. 비침투성 아르펠로길루스증을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폐기관지 감염병, 기회감염 및 면역이 약화된 환자에게서 침투성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혈관에 침투하여서는 혈전증, 경색증, 사람의 폐강에서 진균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성 폐기관지염으로 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사실 진단은 조직에 침투하여서 격벽균사를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침투력은 집락 형성과 감염병을 구분합니다. SDA 배지에 배양을 하고요. 혈청학적 시험으로
하이퍼길로마가 있는 환자에게 IgG 침강소를 검출할 수 있고, 알레르기성 폐기관지염 환자에게 IgE 항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피내시엄은 불필요하고요. 치료로는 침입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서 암포테리신 B를 사용하면서 몇몇 병소는 외과적으로 제거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법은 알레르기성 기관지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에 권장합니다. 유용한 백신이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귀에 감염을 일으키는 진균 중 두 번째 균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균은 칸디다 알피칸스입니다. 점막의 정상균 무리일 때는 효모형이고, 조직에 침투할 때는 가성균사와 균사를 형성합니다. 효모형은 37도 혈정에서 배양할 때 발화관을 생성합니다. 피부, 점막, 그리고 소화기계의 정상균 무리이면서 성인의 감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구창, 전염성 칸디다증, 만성점막성 칸디다증이 있고요. 기회감염은 약화된 면역체계, 손상된 피부와 점막, 정상균 무리의 억제, 이종 물질의 존재 시 기어 감염이 일어나고요. 아구창은 유아, 면역이 약화된 환자, 항생제 치료 중인 사람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요. 손상된 피부에서 발생하면서 감염은 면역이 약화된 환자와 정맥주사액 남용자에게 일어나고요. 만성점막성 칸디다증은 T셀 면역이 부족한 어린이에게서 발생합니다. 질 칸디다증은 오줌, 혈액, 질 조직 등의 당이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나 임산부에게 나타납니다. 검사실 진단으로는 조직의 현미경적 검사로 효모와 균사를 관찰하고요. 그람 양성 흑막포자와 발화관 형성 실험으로 사실상 다른 효모균들과 C. 알비칸스를 구분합니다. 혈청학적 시험은 유용하지 못합니다. 피내 시험은 칸디다 감염병의 진단보다는 세포 면역의 능력을 결정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치료는 피부와 점막 감염병, 니스타틴이나 마이코니다졸과 같은 경고 또는 국소적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고요. 전염된 감염병에는 암포테리신 B와 플루사이토신이 필요하고, 플루사이토신의 저항이 있습니다. 만성 점막성 칸디다증은 케토코나졸이 사용됩니다. 예방으로는 감염병에 걸리기 쉬운 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합니다. 그림 8-7을 보시면 그람 양성 막대균은 락토바실러스이며 막대 모양의 긴 구조는 칸디다의 가성균사입니다. 긴 구조로 가성균사라고 보여지죠? 표 8-11을 보겠습니다. 인체 병원성 효모의 종류인데요. 칸디다는 인체 물 토양에 서식하면서 전신 감염을 일으키고, 피부, 손톱, 점막, 심내막염, 신우신염,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크립토코커스는 인체에서 토양, 먼지, 우유, 비둘기 배설물의 주요 서식처이면서 호흡기, 폐, 수막염, 폐농양, 뇌농양, 피부농양, 림프농양의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로도토룰라는 인체 피부, 자연환경이 주요 서식처이면서 혈류 침투로서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사카로마이세스는 자연환경에 서식하면서 구강, 점막,
질 점막에 감염병을 일으키고요. 트리코스포르는 토양에서 서식하면서 피부 점막, 모발에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게오트리움은 토양, 위장관계에 서식을 하면서 구강, 장관, 기관지 폐 감염을 일으킵니다. 귀에 감염을 일으키는 세 번째 균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균은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만스 균입니다. 특징으로는 두꺼운 현막이 있는 효모세포이면서 비둘기 분변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감염 경로로는 공기를 통한 효모세포의 흡입으로 감염이 되면서 크립토코쿠성 수막염을 일으키면서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증상이나 폐렴을 일으키고요. 혈류를 통해서 수막으로 확산이 됩니다. 세포 면역의 감소로 중증의 감염을 일으키지만 수막염의 경우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검사실 진단으로는 인디아잉크 표본에서 두꺼운 현막이 있는 효모세포를 검출합니다. 피내시험은 불필요하고요. 수막염 치료에 암포테리신 B와 플루사이토신을 사용합니다. 유용한 백신이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귀에 감염을 일으키는 진균 네 번째 균입니다. 무카 리스퍼스 스피시스입니다. 특징은 격벽이 없고 리본 모양의 균사를 가진 곰팡이고요. 서식처는 토양입니다. 공기를 통한 포자낭, 포자의 흡입으로 감염이 되면서 당뇨병과 백혈병 환자에게 모균증과 기회 감염을 일으키고요. 검사실 진단으로는 침투성 균사에 대한 조직의 현미경 검사, SDA 배양 검사, 혈청학적 시험은 유용하지 못합니다. 피내 시험은 없습니다. 치료로는 암포테리신 B와 외과적 제거 수술입니다. 예방으로는 당뇨병과 같은 근본적 감염병을 억제하면 모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백신이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교재 226페이지고요. 표 8-12를 보시겠습니다. 8장에서 배웠던 주요 진균 감염병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은 표입니다. 한 번씩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은요. 히스토플라즈마증이에요. 병원체로는 히스토플라즈마 캡슐라듐이 있고요. 감염 경로는 비경부적 호흡기예요. 비경부적 호흡기로 감염되는 감염병이 많이 있죠. 잠복기간은 5일에서 18일입니다. 전염기간은 항상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염은 없다고 해요. 검체는 가래나 고름, CSF, 뇌척수액이죠. 골수, 비장, 간, 폐, 림프의 생검, 피내 검사에서 검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 진단으로는 웹마운트 컬처, 조직배양 염색, 히스토플라즈민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치료제로는 암포테리신 B, 케토코나졸이 있고요. 암포테리신은 계속 언급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암포테리신은 전신 진균증 치료제예요. 특징으로는 신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케토코나졸은 진균 감염증 치료에 쓰입니다. 비듬이나 어루러기 등의 치료에 쓰입니다. 예방으로는 격리는 불필요하고요. 오염된 물체의 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은 콕시디오이데스증이에요. 콕시디오이데스증. 병원체로는 콕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가 있습니다. 비경부적 호흡기로 감염되면서 잠복기간은 10일에서 3주 정도 되고요. 검체는 혈청이나 가래, 고름, CSF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 진단도
위에 감염병과 비슷하게 웹마운트와 컬처 검사가 있어요. 웹마운트. 젖은 표본을 고정하는 검사예요. 젖은 표본을 고정해서 하는 검사라고 해요. 치료제로는 암포테리신 B와 미코나졸, 케토코나졸이 있습니다. 격리 필요 없고 물체의 소독, 오염된 물체의 소독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북미 분화구증. 병원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블라스토미세스 더마타이티티스. 블라스토미세스 더마타이티디스. 비경구적 호흡기로 감염되면서 잠복기가 약간 길어요. 4주에서 6주. 검체는 피내 검사, 혈청, 가래, 고름, 피부 생검이 있습니다. 검사실 진단도 콕시디오딘 테스트? 이 테스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콕시디오딘 테스트. 그다음에 뭐 웹마운트, 컬처 등이 있고요. 치료제도 비슷해요. 암포테리신 B하고 케토코나졸. 예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남미 분화구증도 병원체 이름이 어려워요. 파라콕시디오이데스 브라질리엔시스라고 합니다. 감염 경로는 비경구적 호흡기고요. 잠복 기간은 몇 주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명확하진 않다고 해요. 검체는 고름, 생검, 혈청에서 얻을 수 있고요. 검사실 진단은 웹마운트, 컬처, 혈청 검사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제가 약간 변화가 있죠. 설포아이드와 암포테리신 B, 죄송해요. 설포아미드예요. 설포아미드랑 암포테리신 B, 케토코나졸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위와 동일하고요. 크립토코쿠스증은 크립토코커스 네오포만스라는 병원체이고요. 감염 경로는 비경구적 호흡기. 이 질환도 잠복 기간은 명확하지 않아요. 검체는 CSF나 피부, 환부 분비물, 혈청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실 진단으로는 뭐 인디아 잉크, 그다음에 컬처, 혈청 검사 등이 있고요. 치료제로는 플루시토신과 암포테리신 B가 있습니다. 플루시토신은 진균에 의한 심한 감염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예방은 격리는 불필요하고 오염된 물체의 소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스포로트리쿰증 병원체는 스포트릭스 쉔키. 감염 경로는 비경구적 피부입니다. 3주에서 3개월의 잠복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염은 없다고 합니다. 검체는 고름, 생검에서 얻을 수 있고요. 검사실 진단은 웹마운트, 컬처, FA 스테인, 조직검사, 요렇게 컬처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로는 포타슘 이오다이드가 있고요. 암포테리신 B도 치료제로 쓰입니다. 색소 분화 진균증은 다크 피그먼트 펑자이, 비경구적 피부로 감염이 되고요. 잠복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검체는 환부 분비물 생검, 고름 생검에서 검체를 획득할 수 있고요. 검사실 진단은 스포로트리쿰증하고 동일합니다. 이 진균증에서 보시면은 면역은 다 없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치료제로는 암포테리신 B와 스트랩토마이신 답손, 트리메소프림은 살균제면서 항말라리아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설파메톡사졸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종류이에요. 세균에서도 언급되었던 치료제이죠. 진균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균증의 병원체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두렐라가 있고요. 슈도알로에쉐리아, 엑소피알라, 아크레모디움, 박테리아 노카디아, 스트랩토미세스, 액티노마듀라 등이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비경구적 피부가 있고요. 잠복기간은 첫 번째 상처로 발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검체는 피부 도찰물, 고름, 가래, CSF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검사실 진단은 웹마운트나 스미어, 컬처 등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제로는 니스탄틴, 이미다졸, 암포테리신 B, 플로시토신이 있는데요. 니스탄틴은 진균 감염 치료제이고 플로시토신은 진균에 의한 심한 감염증 치료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위의 감염병과 예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시소독과 마지막 처치의 기술을 실시하면서 타가소에서의 감염 경로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처치의 기술을 실시한다는 것은 저희가 환자들에게 처치를 할 때 이런 감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마지막으로 처치를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칸디다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칸디다증의 병원체는 칸디다 알파칸스이고요. 기타 감염 경로로는 비경구적 피부 점막 등 내인성입니다. 잠복기간은 아구창 3에서 5일이고 전염기간은 손상시간 동안이 전염기간입니다. 검체로는 가래, 기관지, 흡입기관 세척, 가래, 기관지, 흡입기관 세척, 고름 등에서 검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컬처나 웹마운트 검사에서 진단이 가능하고요. 치료제는 암포테리신 B와 플로시토신이 사용됩니다. 격리 불필요하고 동시 소독으로 예방 가능하고요. 아스페르길루스증은 병원체가 아스퍼길루스 푸마칸투스가 균종입니다. 병원체입니다. 아스퍼길루스 푸마칸투스. 감염 경로는 호흡기고요. 잠복기간은 며칠에서 일주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체는 혈액이나 혈액이나 알러지에서 피내 검사, 혈청 검사로 검체를 획득할 수 있고요. 혈청 시험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예방은 위와 동일합니다. 탈진균증을 보시면 병원체는 무카랑 리조퍼스, 압시디아 등이 있고요. 감염 경로는 호흡기예요. 잠복기간은 짧죠. 하루에서 이틀이고요. 검체는 가래, 고름 조직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웹마운트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제는 암포테리신 B, 특별한 예방책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뉴모시티스증은 병원체가 뉴모시스티스 이베로치라고 되어 있어요. 감염 경로는 호흡기고요. 잠복기간은 한 달에서 2달이에요. 검체는 가래, 점액, 폐생검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컬처에서 진단이 가능하고요. 현미경에서 시스트 검출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로는 트리메소프림, 설파메톡사졸이랑 펜타미딘이 치료제로 쓰입니다. 예방법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균도 마찬가지이면서 세균도 병원체나 감염병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7주차 병원 진균학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고사의 선전을 기원합니다.